제가 권호영 변호사하고 저는 동기인데요. 항상 제가 짠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변호사보다는 검찰을 갔어요. 저렇게 여린 인간이 어디에 검찰을 안 해? 결국 검찰에서 열이 났습니다. 못 견디고. 그래서 다시 역전 나왔고요. 부정선거 운동을 계속하고 있죠. 권호영 변호사가.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알았다. 네가 하려면 내가 저장 한번 할게. 그럼 정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 인간을 처음 본다고 멘트 보잡이 나와 있냐 이렇게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4월 12일 날 투표 결과가 아침에 8시 방송이 아침 첫 방송이 뜰 때 사전투표 고생자가 쭉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 거 집사람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손 됐네. 근데 저거 못 밝혀. 지네가 나중에 자랑하다가 터져 나오지 이쪽에서 못 밝혀. 가장 큰 내부는 국힘당의 당선자들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권영명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는 것보다 좀 안타까워했습니다. 인하대학을 빌려달라고 해서 인하대학을 제가 2월때 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연을 해서 조금 애매해서 당시의 원장, 지금 최근에 원장이 바뀌었거든요. 당시 원장한테 얘기하고 바뀌는 원장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학술을 빙자해서 빌려달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빌렸더니 놀랍게도 선배 명예 교수님도 나오시고 동창회에서 여러분이 나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인하대학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승만 건학 정신이 빛나는 학교여야 되는데 어떻게 슬프게도 지금 교수회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진보를 참칭하는 인물들이 많이 교수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치가 많이 보여요. 저도 이날에 12년 근무하면서 그 친구들 싸우는데 거의 열정을 다 쏟았어요. 그게 슬픈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인천지역의 우리 선배님들 동창회 감독님들 쭉 나오면서 저도 감개무량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는 하고요. 전 프레스센터에서 하지 왜 인하대학에 사냐고 했는데 인하대학에 살길 잘했네요. 오늘 순서로는 홍승빈 선생님이 세 번째로 되어 있는데 오늘 바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먼저 홍승빈 선생님 말씀 듣고요. 지금 원래 세미나 좌장이면은 앞에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의자가 없습니다. 구조로 되면서요. 그래서 그냥 사회를 하면서 주제 발표 각 세 분 하시고 토론하고 마지막에 혹시 분기가 되면 의자 두 개를 어디 이러한 모집단에서 100명씩 여러 번 뽑아보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모집단처럼 A 후보가 50%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들쭉날쭉 30%로 받았다가 70%로 나왔다가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컴퓨터로 실험을 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숫자를 점점 크게 해보면서 과연 그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험전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표본의 숫자가 크면 모집단하고 비슷해지겠구나. 50명 끊는 것보다는 100명보다는 1000명을 뽑는 것이 모집단하고 비슷하고 1000명보다 5000명. 그리고 표본의 크기를 극단적으로 늘려서 9999명을 뽑게 되면 모집단에서 딱 한 명 빠진 표본이니까 모집단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그 변화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명씩 한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추출을 한번 해볼까요? 네. 250명을 한번 뽑아보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데이터가 퍼져 있는 분포의 범위입니다. 이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줄어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500명만 뽑아도 굉장히 좁아졌죠. 42.5에서 57.5까지 좁아졌다가 1000명이 됐습니다. 1000명이 되면 45에서 55 사이에 다 들어옵니다. 2000명을 한번 뽑아볼까요? 2000명을 뽑게 되면 네, 아주 뾰족해집니다. 47.5에서 52.5 사이. 3,000명. 3,000명이라는 숫자가 꽤 중요합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3,000명을 뽑게 되면 더 좁아지죠. 거의 이제 옆으로 튀는 값들이 보이지 않고 50%, 모집단의 첫값인 50% 주변에서 옹기종기 모이는 항목만 나오게 되고 4,000명을 뽑아보고요. 네, 조금 지루해지시죠? 그냥 똑같은 것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5,000명 뽑게 되면 제가 결과값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더 뾰족해졌습니다. 아주 더 뾰족해졌고 7,500명은 더 뾰족해집니다. 7,500명은 더 뾰족해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10,000명 이상 10,000명 보는 건 모집단 그 자체죠. 그러면 편차가 하나도 없이 0이 나요. 그래서 50%로 꾸준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이 그래프는 표본의 개수가 51대, 101대, 250대, 501대 점점 분포의 양상이 좁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커져버리게 되면 모집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선거 데이터뿐만 아니고 자연과학 데이터도 그렇고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모집단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그 그래프를 한 장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게 7,500개를 뽑았을 때고 거의 2차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근데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 그래프에 있는 방법은 여기가 표본의 크기입니다. 가로축이 표본의 크기고 표본의 크기가 50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8% 정도 벗어나는 표본도 정상적입니다. 아주 이상한 표본이 나오는 것도 용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더 떨어집니다. 1000이 되게 되면 표본의 개수가 1000이 되게 되면 이제 표본이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모집단으로부터 4% 플러스 마이너스 4% 안쪽으로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000이 넘어가게 되면 점점 완만하게 떨어져가지고 5,000 넘어가고 8,000, 7,000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모집단 값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자, 3,000이라는 숫자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리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사전선거 참여자 수를 보게 되면 3,000 정도 되는 선거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3,000명 정도 뽑게 되면 10,000명에서 3,000명 정도를 뽑게 되면 모집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전혀 예외 없이 잘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3,000명이라는 것은 10,000명일 때만 유효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 명일 때도 3,000명 정도 뽑으면 굉장히 정확하게 모집단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맨 위쪽에 있는 줄이 100만 명에서 뽑았을 때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줄이 10,000명에서 뽑았을 때입니다. 거의 차이가 나지 않죠. 100만 명에서 3,000명을 뽑거나 10,000명에서 3,000명을 뽑거나 3,000명 정도 뽑게 되면 모집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안에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상이 있는 결과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0,000명일 때 3,000명은 전체의 0.3%에 지나지 않는 작은 표본이죠. 하지만 모집단을 예측하는 능력은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내로 아주 훌륭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수의 법칙과 우리 선거를 직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고른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선거 중에서 가장 조작한 규모가 큰 선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L자형 쉐이프는 아까 봤던 그 그래프입니다. L자형 쉐이프는 1,000명, 2,000명, 3,000명이 되게 되면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는 L자형 모양을 보이면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이렇게 점점 모집단의 값에 수렴을 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니 마땅함에도 보게 되면 가양 제2동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3,333명이었습니다. 근데 3,000명 금의 표본이 보여야 되는 그 마땅한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서죠.
11.26%라는 오차 범위는 우리가 250명을 뽑았을 때나 볼 수 있는 범위입니다. 3,000명을 뽑았을 때는 도저히 그런 범위가 나와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참여한 방화 제1동이 9,297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19,000명 중에서 9,200명이 참여했으면 뭐 48% 거의 절반 가까이 참여한 사전투표인데 무려 본투표하고 사전투표하고의 차이가 10%입니다. 이런 차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양 제2동에서 방화 제1동까지 표본의 크기가 3,000명에서 9,000명까지 쭉 커지는 동안 마땅히 보여야 되는 이런 X자형 커브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거고 이 그래프는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그리고 직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때 식스 시그마라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모토로라가 자사의 분량률이 식스 시그마다. 우리 제품의 분량률은 워낙 낮아가지고 한 개 까봐도 안 나오고 두 개 까봐도 안 나오고 언제까지 분량품이 안 나오냐? 5개를 까봐도 분량품이 안 나온다. 이걸 이제 자랑한 것이 식스 시그마라는 건데요. 이건 표준 편차의 6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표준 편차의 6배. 우리가 이제 실내 구간에 대해서 잠깐만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실내 구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표본을 계속 뽑아봅니다. 충분한 숫자의 표본을 계속 뽑고 가서 그 표본마다 실내 구간, 그 표본마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그 표본의 표준 편차에 1.96배를 곱하면 90% 실내 구간이고 2.54배를 곱하면 95% 실내 구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 90% 실내 구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충분히 모집단에서 추첨을 해봅니다. 이렇게도 뽑아보고 저렇게도 뽑아보고 그래서 각 표본마다 실내 구간을 구해보면 그 실내 구간 안에 모집단에 찬값이 들어있는 경우가 90%이더라. 이것이 실내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용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그냥 실내 구간 안에 들어있어야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내 구간은 반드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실내 구간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요. 모든 일의 99%가 되는 실내 구간이 2.5 이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3, 4, 5, 6 가게 되면 여기는 실내 구간이 얼마냐면 이 안으로 5억분의 이 밖으로 나가는 게 5억분의 1입니다. 여기는 5억분의 4억 9,999만 9,999개의 사건이 이 안으로 다 들어와야 마땅한 그런 실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실내 구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부정선거 결과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조작되는가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은 그림에 우리가 사전선거 결과를 도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깥쪽으로 보이는 건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방화 제1동 진교훈 후보가 얻었던 사전선거 결과입니다. 이것은 사전선거 결과가 표준 편차의 27배입니다. 이게 모토로라가 되게 무한하겠죠. 자기들은 되게 자랑스럽게 식스 시그마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표준 편차의 27배씩 이렇게 나와보는 사전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강서구 보궐선거 방화 제1동의 김태우 후보는 표준 편차의 마이너스 26.7배입니다. 거의 대칭으로 표를 빼앗았습니다. 여기서 빼앗은 표가 저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 안쪽에 제가 도시한 것은 4.15 부정선거 때 송도일동 민경호 의원님 선거구에서 있었던 건데 송도일동에 그 정의용 후보가 송도일동에서 얻었던 표는 표준 편차의 16배입니다. 16배보다 더 큰 값을 사전선거에서 얻었고 반면 민경호 의원님은 표준 편차보다 마이너스 11배보다 작은 값을 얻었습니다. 이 값이 비대칭인 이유는 같이 송도일동에 출마하셨던 이정미 후보가 같이 표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한테서 표를 빼앗아가지고 한 사람한테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본의 확률 분포의 유용한 점은 아주 작은 확률들, 우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평소에 인지할 수 없었던 확률들까지 그 발생 확률을 수치화함으로써 그게 비교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아주 유용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가 이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제가 선생님을 평소에 흠모해 왔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 마음을 누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주 희박하죠. 다른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헐리우드 최고의 여배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와가지고 같은 말을 제게 할 확률도 어떻게 될까요? 둘 다 0에 가깝죠? 네. 하지만 0은 아닙니다. 0은 아닙니다. 그렇게 애매한 확률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순서 매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표본의 확률 공부가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을 보기 전에 제가 확률, 이제 시그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다시 한번 시그마, 표준 편차의 몇 배냐, 표준 편차의 몇 배냐라는 것들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또 1등 당첨 확률을 가지고 이제 워낙 작은 확률이다 보니까 인덱스를 세울 만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로또 당첨 확률을 인덱스로 삼아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분의 1입니다. 근데 표준 편차의 5배가 175만 분의 1, 6배가 5분의 1이니까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분의 1은 5와 6 표준 편차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 표준 편차는 4,000억 분의 1이고요. 8 표준 편차는 833조분의 1입니다. 로또 1등을 2번 연속 당첨할 확률은 66조분의 1이니까 이 연속 당첨은 7 표준 편차와 8 표준 편차 사이에 있습니다. 또 로또 1등을 3번 할 확률은 5회 4천억 분의 1인데 9 시그마는 450경분의 1, 10 시그마는 66회분의 1이니까 이제 그 사이에 로또 1등 3번 당첨 확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를 이야기한다는 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들이 우리가 국가가 생산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적인 수치입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선거가 6 시그마로도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아주 골치 아픈 암덩어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치러진 24년 4.10 총선 결과를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재미삼아 하는데, 낮은 확률 이야기를 하면 항상 물어보세요. 1등 당첨자가 맨날 나오지 않냐. 그렇게 1등 당첨 엄청나게 낮은 건데 10명씩 나온다. 근데 충분히 현실에서 이렇게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부정선거 확률에 비하면 아주 높은 확률입니다.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5천분의 1인데,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많은 1억 2천만 번의 게임을 매주 삽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15배 당첨 확률에 15배가 되는 게임을 매주 사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이 나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전선거는 딱 한 번 하죠. 선거를 딱 한 번 치릅니다. 근데 그런 선거에서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이런 확률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24년 2월 10일에 추첨한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12억 게임, 1억 2,600만 게임이 팔렸고 1등 당첨자는 11명이 나왔는데, 확률대로 하자면 15명 정도 1등 당첨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확률, 이건 낮은 확률이지만 부정선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24년 4.10 총선 인천 계양을 사례 계산 이동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 이동을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전체 유효 투표수가 8,883표였고요. 8383표였습니다. 8,383표였는데 전체 이재명 후보가 얻은 표는 사전선거와 당일선거를 합쳤을 때 4,349표로서 51.8%였고요. 그 다음에 원희룡 후보가 얻은 수는 전체를 다 합치면 3,991표로 47.6%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선거하고 사전 선거를 합치면 퍼센테이지가 51대 47인데, 사전 선거만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이재명 후보는 59%를 얻었고 원희룡 후보는 39%를 얻었습니다. 과연 이런 표본이 나올 수가 있을까? 사전 선거라는 것은 본 선거와 사전 선거를 합한 전체 선거 결과의 표본입니다. 어떤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모집단이 있는 건 절대 아니고,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당일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작위적으로 사전선거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무작위 추첨한 결과와 달라서는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작위 선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먼저 50명씩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50명씩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나옵니다. 50명만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59.6%, 세로선 노란색이 59.6%거든요. 그래서 50명만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는 정당한 값입니다. 59% 나올 수 있고요.
100명을 참여하더라도 그 사전선거에서 59%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250명으로 늘려도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500명을 한번 늘려볼까요? 500명을 한번 늘려보고요. 사전투표를 500명만 했을 가능성을 가지고 예, 맞습니다. 사전선거가 네, 맞습니다. 500명만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500명부터는 안 나옵니다. 500명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이미 99% 신뢰 구간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확률은 우리가 보면 그냥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잖아요. 뭐 이 정도가 정상인데 뭐 으쌰 하고 캠페인 좀 하면 이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확률이 10,000분의 1입니다. 그 신뢰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신뢰 구간을 종영 분포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신뢰 구간을 조금만 넘어가도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천명에 대해 이렇게 되고요. (2,000명을) 한번 뽑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자, 3,000명. 총 이제 진짜로 참석한 사람은 3,689명. 예, 그 정도. 잠깐만요. 제가 정확한 숫자 다시 한번 조금 이따 나옵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3,000명이고요. 이 다음에는 실제로 사전선거에 참여했던 3,869명을 계속 뽑아보겠습니다. 1,000번을 뽑아보는 겁니다. 1,000번을 뽑아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59%하고는 아주 거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1000번 사전선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전선거를 하는 것보다 똑같고 예, 오히려 사전선거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죠.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요. 무작위로요. 그래서 똑같이 역시나 아까 봤던 그런 그래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500명 이하일 때는 뭐 무슨 값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500명. 네, 쭉 커지면 1000명이면 4% 이내로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고 2000명이면 3% 이내, 3000명이면 2% 이내. 그래서 3869명이면 여기 신뢰 구간이 1.53입니다. 99% 신뢰 구간이 1.53. 그러니까 52 평균에 51에 1.53을 한 52.3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뢰 구간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지금 얼핏 보면 제가 민주당한테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한 것 같지만 이 시뮬레이션 자체는 민주당에 아주 유리한 조건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전투표 결과를 정당한 표인 것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고 사전투표 결과와 본투표 결과를 합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뮬레이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률이 볼까요? 예. 계산 이동 같은 경우 여기가 이재명 후보가 자기는 59.6%를 얻었다고 했는데 여기가 10 시그마입니다. 여기가 10 시그마. 여기가 이제 로또 1등 3회 연속 당첨 확률이 되는 것이죠. 10 시그마보다도 더 밖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런 확률은 현실에서 전혀 볼 수 있는 확률이 아니죠. 그래서 굳이 계산을 해보자면 5회 4035경분의 1보다 더 낮은 확률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중간에서 지금 좀 예,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가정은요. 네. 모집단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 맞습니다. 모집단에 any 바이어스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위로 막바로 랜덤하게 사전투표나 본투표나 랜덤하게 하는 가정인데요. 맞습니다. 근데 저쪽 애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모집단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어떻게 다르냐면 자연 발생적인 그런 모집단이 아니라 사전투표하는 계층은 얘네들은 완전히 더불어민주당 그쪽을 응원하는 사람들이고 맞죠. 본투표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우파 사람입니다. 이런 가정을 할 때는 이게 모집단이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들으면 또 그 주장이 되게 혹하기 때문에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의 분석 결과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바이어스도 없고 모집단이 단일한 호모지니어스한 상태에서 뽑게 되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들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고
교수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제가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꼭 그런 말씀들을 또 해주십니다. 그래서 네, 정당 선호도는 인종 및 민족의 응징력보다도 더 강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에서 이렇게 발표가 된 논문입니다. 우리가 정당 선호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단순한 인지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거기는 증오 또는 존경심 또는 동질감 이런 감정들이 깊게 반영화 되어 있는 것이 정당 선호도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3일새에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반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2024년 총선 사전선거에서 누가 가장 많이 참여했나? 한겨레 기사입니다. 4월 11일에 나왔던 한겨레 기사인데 사전투표자 60대 이상이 37%입니다. 37%. 10명 중 4명이 60대입니다. 근데 그 전에 갤럽 조사가 어떤 조사가 있었냐면 60대, 70대는 보수 성향이 강하다라는 갤럽 조사가 2년 전에 대통령 선거하면서 나왔던 갤럽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60대, 70대는 보수가 38%, 반면에 진보는 22%, 70대 이상은 보수가 31%, 진보는 11%. 그러니까 60대, 70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집단이죠. 우리가 트루 모집단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신만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정치생활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런 간접적인 자료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전선거에 60대, 70대가 40%가 나왔다. 근데 그 사람들의 성향이 보수다. 그런데 민주당이 압승을 한다. 그러면 뭔가 어긋나는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 본부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교과서적이죠. 너무 깔끔하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느냐. 저도 이제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 좀 그런 것들이 좀 항상 염두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데이터도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모두가 좀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 데이터에서 10시그마를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 수십 번 봤죠. 이재명 후보가 나왔던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당일 투표에서 졌는데 사전선거에서 이긴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똑같은 선수를 극복하고 다 당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과연 흔하게 일어나면 될까요? 키 분포에서 10시그마는 2m 54cm입니다. 물론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뇌하 수치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2m 넘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정확하게 따릅니다. 자, 그리고 사망 연령 분포에서 10시그마는 171세입니다. 171세.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1년 내내 1년에 로또를 3번씩 다 당첨됐다. 좋은 일입니까? 박수 쳐줄 일입니까? 정말 잘됐다. 정말 착하게 살았구나. 하늘이 도우시는구나. 그렇게 못하죠. 근데 또 민주당 의원들은 또 170세까지 산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거 데이터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자, 교수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제가 로또에 3번 당첨된 사람입니다. 저한테 1,000만 원만 주시면 당첨된 비결을 다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교수님이 당첨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만 내시겠습니까? 당첨됩니다. 3번 연속 당첨됩니다. 3번 연속. 3번 연속 당첨된다면 예. 제가 로또 3번 당첨된 사람인데 가난해 보여도 로또 3번 당첨됐습니다. 로또 3번 당첨된 사람, 로또 3번 당첨됐는데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1,000만 원만. 1,000만 원만 내시면. 소송을 해서 예. 그 재검 사안을 보면은 네네. 가짜를 도장 안 찍힌 거 예. 이거 다 유효표로 됐거든요. 말도 안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종이에다가 1,000만 원 예. 이렇게 써서 드려도 되는 거죠. 민경우 의원님, 제가 이게 젊어 보이지만 사실 나이가 171살이에요. 171살이거든요. 제가 좀 아기 하나 있거든요. 비싸지도 않습니다. 1억이면 사실 수 있는 어떻게 좀 하나 갖고 가시겠습니까? 171세가 네. 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예. 안 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전선거에서 이기고
본선거에서 지고 사전선거에서 이긴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의혹에 가득 찬 경멸하는 전혀 우리는 선거 데이터를 볼 수 없는 그런 선거 데이터를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돼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민 가기 싫어서 나왔습니다. 저 혼자는 어떻게 살겠는데 저희 자녀들까지 전체주의 국가에서 키우게 된다. 우리를 지배하는 정치 세력에 피드백을 줄 수 없으면 종속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이권을 추구할 거고 우리들의 관심사는 뭐 전혀 아무런 그 사람들에게 메리시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주위에서 같이 싸우시는 분들도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 사회과학에서는 예외다. 이거는 수학적인 거지 실제 사회과학에서는 있을 수 없고 틀릴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집단이 다른 거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불편한 말이에요. 그건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심지어 여기 도경구 교수님 계시는데 우리가 굉장히 여기 허경규 교수님과 함께 발견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저 표본 모집단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사람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닌 젊은 사람 이 두 분들이 직접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상한 분포나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다. 통계가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발견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진보는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보에는 뭐 여러 가지 민주당보다 더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전투표로 보면 그 사람들은 다 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유독 민주당만 많이 얻은 게 돼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두 가지 전제가 틀렸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부딪힐 때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뭐 반론이나 지금 발표하신 것이 옳은 얘기다 그런 모집단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데에 대해 생각하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좀 가슴이 답답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뚜렷한 방법이 없고 우리가 이 미스테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전투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 다 사진 찍어야 됩니다. 동영상 찍어서 카운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론 분포 이게 누구 귀에 들어갈까요? 보통 많은 사람들 귀에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맞은 이야기고 컴퓨터로 100번, 1000번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야기해도 이거 참 안 먹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설득을 한다 이런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저는 정말 하면 된다님 구속되셨잖아요. 저는 그분 구속된 거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거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었고 사전선거 참여하시는 분들 다 비디오 카운팅 해가지고 몇 명 들어가고 몇 명 나오고 우리가 그런 1차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 한 항상 반론에 시달릴 겁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사회과학 우리가 법원에서 DNA 검사를 하게 되면 법원도 인정하잖아요. 똑같은 검사를 하게 되면 넌 동일이니까 너가 범인이지 인정하는데 그 DNA 검사가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통계적으로 동일한 어떤 사람을 임의적으로 2명 골랐을 때 그 두 사람 간 유전자가 일치할 확률이 10조분의 1이다 라는 통계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 똑같은 통계입니다. 똑같은 통계. 똑같이 표본분포 구해가지고 똑같은 확률을 구해서 유전자 검사는 10조분의 1인데 우리는 너도나도 그만없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그렇게 나왔으면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게 10조분의 1인데 우리가 본 건 10조분의 1이 아니었습니다. 10조, 100조, 1000조, 해가지고 5회도 넘어가고 66회도 넘어가는 그런 확률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동일한 기준이 준용된다면 우리 DNA 검사 나 문제 없어. 그거 받아들여야지. 이런 마음이라면 이런 분석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쉽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우리 선거 제도가 이런 분석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사실 우리 오늘 발표 내용은요, 진작 이 문제 여론화했어야 될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총선 끝났을 때 저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은 아니 뭐 한쪽 지지하는 사람들을 그게 큰 군데 다 몰려가지고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이게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참 그때 설명을 해봤자 알아들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마침 실험적으로 잘 보여줬어요. 굉장히 잘 보여줬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도 논문 유학 시절에 논문 쓸 때 표본을 공학적인 실험을 하면서 표본을 직접 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 표본이 맞는 표본이냐 하는 거를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수학적 기대치라는 게 있습니다. 수학적 기대치에 나는 99%를 만족시키는 걸 했고요. 보통 이 경우에는 97%, 3% 정도 허용차 주면은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본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이 표본에 적합한 것인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연수구 을 하면 연수구 을에 사는 모든 분은 같은 행정구역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모두가 민경훈 의원을 찍을 수도 있고 정일영 찍을 수도 있고 하는 인터커뮤니케이션,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수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지금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허경 교수님 조금 이따 발표하시겠습니다만은 나온 결과 대수법칙 가지고선 이거는 나올 수 있다 없다라는 분석이 되겠지만요,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이것부터 따져야 합니다. 자, 5만 명이 사전 투표를 하든 당일 투표를 하든 했다 이거예요. 그럼 5만 명 중에 40%가 사전 투표했다라고 가정을 하시죠. 그럼 4, 5, 2만 명이 사전 투표한 겁니다. 그러면은 2만 명 중에서 한 군데에 몰표를 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이거는 5만 컴비네이션 2만입니다. 그럼 5만 곱하기 4만 9천 곱하기 쫙 해서 아까 얼마라고 했죠? 4, 5, 20. 예. 2만 1번까지 다 곱한 거 분의 1이거든요. 확률이 처음 없는 걸 가지고서 괴상한 논리를 가지고 난 다 몰려갖고 그런 확률은 제로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증명하는 게 뭡니까? 조금 전에 발표하셨듯이 60대 30 몇 프로, 70대 몇십 프로, 20대 20 몇 프로 이렇게 나온 게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 또 그게 아니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한 40%가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일 투표에서 다 빠져나왔어요. 근데 당일 투표 투표한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뒤집습니까? 적은 숫자 가지고. 상식적인 문제죠. 이런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서 억지 같은 그러한 주장을 해온 게 먹히고 들어가는 사회예요 지금. 이거는 얘기거리가 처음부터 안 됩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선 제가 강북구청장 전민구 왔을 때 성관이 변호사하고 같이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제가 수학적으로 당일 밤에 안에 선거 같은 수학을 증명을 할 테니까 선관위에서는 자기가 많으니까 그 당신은 틀리다는 거 한번 증명을 보자. 또 다음 질문을 해보자고 했어요. 조금 기다리시면 이게 수학적으로 당일 적기를 반대 적기, 그다음에 반대 적기 같다는 걸 그건 발표합니다. 그러면 선거가 선관위 자기 갖고 해도 이게 같이 나오는 거지. 하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아마 조금 기다렸다. 들으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좀 이따 발표하실 거예요. 예, 맞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같이 들었으면 좋을 텐데 같이 듣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듣고 있습니다. 예. 예,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전선거할 때 단일 선거에서 선거용으로 존재합니다. 왜 사전선거에서 쓰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전선거에서는요, 우리가 그 사람들 들어가는 거 동영상 찍으려고 들어갔더니 뭡니까? 불법이라고 그러죠. 예,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그거를 분석하게 뭐가 나오냐? 사람 대조를 하게 되면요. 이게 23주가 나오는가? 여기서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든 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치면 거기에서 현장에 있는 우리 이 동사무소 같은데 여기 CCTV 카메라까지 갑니다. 그 영상을 확보하는 순간에 바로 돌아다니면서 투표하고 왜 사전 투표율이 활성화 높냐 이걸 가지고 예. 맞습니다. 자료만 우리가 영상 자료만 확보할 수 있으면 훨씬 증명이 쉽고 비싼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지금 한 15분 쉬고요.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5분 쉬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바꾸기라면 전체 표에서는 문제가 없죠. 빼고 집어넣었으니까 뭐 그럴 텐데 더하기나 빼기를 하면은 마지막에 있는 저 표의 숫자가 다를 테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근데 이런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포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포항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를 다 이렇게 정자로 셌어요. 정자로 셌는데 자기가 쓴 게 6,000표예요. 예를 들면 뭐 정확한 6,000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자로 전부 다 셌어요. 사전 투표하는 거를 셌는데 그 다 센 다음에 그 중앙선관위 있는 사람이 나와서 사람들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힘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들었대요. 도대체 몇 명이 왔는데 많이 왔다 그러나 그랬더니 물었대요. 누가? 그랬더니 9,000명이 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화를 냈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정자로 했는데 6,000명인데 그러면 이 선관위 있는 사람이 화를 내면서 싸워야 돼요. 당신 뭘 한다고 그러냐? 우리가 했는데. 근데 말을 못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요게 하나. 자,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람이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려고 갔어요. 근데 점심에 이 이름표가 있거든요. 이름표가 있는데 이름표를 걸어놓고 자기가 모르고 밥을 먹으러 간 거예요. 밥을 먹으러 갔다 오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언니한테 저쪽에 옷걸이에다가 걸어놨으니까 거기 가서 좀 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갔답니다. 점심시간이에요. 점심 먹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블라인드 같은 게 있는 건너편에서 막 드르륵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빼려고 그러면서 봤더니 선관위에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대요. 시각한 안경 쓴 남자라고 그러는데 그 남자가 이 참관인의 얼굴을 보고 눈이 마주치니까 책상 아래로 숨더랍니다. 근데 옆에 있는 여대생은 그 상황을 모르고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게 있었대요. 이게 두 번째 사건이고 같은 투표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6시가 됐어요. 마지막 6시가 되면 6시까지 땅 했을 때 서 있는 사람, 줄에 서 있는 사람까지는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주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아니까 참관인 중에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그 은행 지점장도 하고 그 외교관의 부인이시고 교감 선생님도 하시고 그런 자매입니다. 그분이 가서 마지막에 있는 사람의 노란 옷을 입은 그 사람 사진을 딱 찍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까지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선관위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6시 분명히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아니고 화장실 간 사람이 있다. 마지막에 화장실 간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6시에 내가 시간을 보고 딱 찍었는데 근데 6시 그래서 계속 그 노란 옷 입은 사람까지만 투표를 하도록 했는데 하는 사람이
무슨 가방 같은 걸 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화장실에 갔다. 근데 자기가 볼 때는 한 3,000장쯤 되는 그 투표 용지를 갖고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면 우리가 막았다. 그래서 그때는 그날은 6,000명으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셨죠? 한 선거구에서 자기가 말로 표를 부풀려고 또 막 찍는 거 눈이 마주치니까 얼마나 당황했으면은 색상 아래로 숨었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이 분명히 자기가 어떤 사람인 걸 아는데 한 사람이 화장실 갔었다고 선관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계속 그 주위를 돌아다니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 1097 몇 명이죠? 1974표. 1974명이 투표한 데에서 1000표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표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바꿔치기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선거 재검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 재검표에 대비를 해서 그거를 그대로 나오면 안 되니까 전부 다 버리고 새로 만들어 놓은 과정에서 그 1000장의 무리한 표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들도 궁금한 거고 다음에 사람들이 그걸 공격을 하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바꿔치고 위조하고 속이려고 드는 그런 현상들이 한 곳에서만 3번이 나타난 것이 증언으로 지금 이제 판명이 되고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에서 있었던 그 표를 보더라도 바꿔치기 한 것은 이제 분명하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런 것이 우리들의 말 말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찔려가서 죽은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칼로 찔러서 죽였는지는 검찰 수사당국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다. 이게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느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6시가 거의 됐습니다. 원래 우리가 6시까지인데요. 또 6시 조금 늦게까지 쓸 수 있습니다만 밥도 먹어야죠. 중요한 거. 네, 식사는 또 가시는 분들 전부 모시기 바랍니다. 학교 정문 옆에 상가가 펠륨 상가가 있고요. 거기 차오팡이라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일단 공지 드리고 오늘 모든 행사 스폰서는 인하대학교 기계학과 57학번 선배님이신 이병세 선배님이 스폰서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안 계시나요? 잠깐. 보면 짧게 합시다.